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윤석열, 수사청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도대체 수사청이 뭐길래 정치권에서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뭐 정치권의 큰 이슈라기보다는 이게 국민들한테 서로 네 편이 옳고 내 편이 옳고 이게 또 편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제 사표를 냈죠. 수사청을 반대하다가 사표를 냈는데, 뭐 하여튼 이분이 직을 걸고 이때까지 수사청을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화면 일단 한번 보시죠.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 수사청이 도대체 뭐길래 검찰총장은 직을 건다 그러고, 지금 화면에 보셨다시피 법무부 장관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서로 협조를 하겠다. 윤 총장은 만날 필요가 없다, 예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권을 만드는데 그 절차를 따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봅시다. 세간의 관심은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 수사청 문제에 관심이 돼야 되는데,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들은 또 언론의 관심도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을 사퇴를 했으니까 그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 지금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장모 문제라든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뭐 수사가 들어온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사퇴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혹시나 무슨 딜이 있지 않겠느냐 정권하고 뭐 그런 객정한 판단도 해본다만, 어쨌든 그분이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앞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가기 위해서 정치를 할지 이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전 검찰총장한테 뭐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기대하기는 1992년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마니폴리테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주도로 이분 검찰청에서 검사들이 부패 정치인이라든지 관료를 4,500명을 마니폴리테 운동, 깨끗한 운동, 이거를 주도해서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라는 것이죠. 윤석열 총장한테 이때까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한 것도 이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이분이 이제 정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할 것 같죠? 아마 뭐 어떻게 되든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그렇지만 우리가 수사청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건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우리 국민들하고 당장 걸려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수사청 문제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사청 문제의 골자는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요 범죄가 있죠. 수사권이 있죠. 부패라든지 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직자 문제라든지 선거라든지, 그 다음에 방위산업 문제, 대형 참사 문제, 여기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에 남아있는 유일한 수사권이죠. 근데 이 수사권도 이제는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수사청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위공직자 수사도 지금 얼마 전에 공수처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인들의 중요 범죄 같은 경우도
검경 수사권 1차 조정 결과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다시 얘기하면 국수본이 설치가 됐죠. 그래서 엊그제 경남 그 경찰청장 하시던 분이 그 수사본부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권만 있고 수사권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검찰은 지금까지 힘이 있던 검찰이 할 일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반대로 이 수사권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된 수사기관은 정치 권력,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사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은 정점이 어디입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여당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점이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권 핵심 세력들에 의해서 수사가 좌우될 수밖에 없고 그쪽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수사청을 관장하는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의 국수본을 관장하는 것도 경찰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임명해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그 사람 의도대로 모든 게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정말 많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지금은 전직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 총장하고 수사권하고 인사권을 놓고 얼마나 표독스럽고 또 지루하게 싸움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까? 수사청 설치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며칠 전부터 해왔고 행보를 했습니다. 어제도 아마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 검찰청을 방문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분은 이제 검찰을 떠나서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냐? 저희는 사표가 예상됐죠. 왜 했냐면 검찰 자체로는 이 수사청 설치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검찰 조직이 수사청이 설치되면 있으나 마나한 그 조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청을 막기 위해서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모 일간지학 인터뷰에서 절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두 눈 뜨고 지켜보길 바란다. 사실 좀 여론에 호소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 정권의 핵심은 정치적 처신이라고 비난하는 일색입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요. 정치적 행보를 한다. 뭐 아예 그러면 사퇴하고 정치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여권은 윤 총장을 정치검사로 지목하고 사퇴와 정치판으로 나오기를 종용을 해댔지 않습니까? 자, 수사청 설치가 국민한테 무슨 문제인지는 사실은 뒷전입니다. 국민한테 이 수사청 설치가 뭔지는 사실 뒷전이고 윤석열 총장 정치하냐 안 하냐가 이 정권의 관심이고 모든 주변의 관심이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렇지만 이 수사청 문제는 민주당 대변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이 말 속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임기 4개월 남은 총장의 말씀은 말이고 국회 역할은 착실히 진행될 것이다. 이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누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민 여론이 권력 독재의 부정적인 점에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죠. 또 오늘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청을 반대하면서 사직서를 던졌으니까 더더욱 아직까지는 좀 반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수사청에 대해서 여건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요번에 새로 임명된 김진욱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현재 권력과 똑같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가 있다. 대형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수사 검사가 아니면 그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게 저렇게 무죄가 될 사건은 아닌데 공소 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이래야지 권력의 부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공수처장 얘기가 현실감 있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분도 뭐 자기가 이제 금방 임명됐으니까 나서서 크게 얘기 못한다만 있는 그대로 얘기는 한 것 같네요. 또 뭐 정치권에서도 검사 출신인 홍준표 의원은 예의 그분답게 직선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넘어가면 차기 정권이 또 다른 검찰 간부, 뭐 지금은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그 검찰 간부들을 내세워서 지금 정권의 적폐 수사를 하기 때문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커서 이런 검찰을 해체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 뭐 검사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이 수사청 설치 문제 옳고 그름은 이미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었으면 이미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결론은요. 검찰은 기소와 재판 관리만 하는 껍데기로 만들어지고 수사청이 설치되면 수사권은 법무부 산하 수사청에 넘긴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권력 비리하고 불법에 대한 수사는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권력 비리 수사해 줄 거를 요구하는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 다음에 원전 경제성 조작, 또 있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라임 오티머스 펀드 사기, 또 있죠. 조국 일가 범죄 등은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정권의 불법은 영원히 밝혀질 수 없다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지금 퇴임한 윤석열 검찰총장도 박근혜 적폐 수사만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이 정권 처음에. 그것만 계속했으면은 뭐 아이러니한 얘기가 수사청이라든지 국수본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를 이게 안 됐겠죠. 되지도 않을 거고. 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권에서 전 정권 수사를 계속해주고 그래서 국민들 꼼짝 못하게 하는데 뭐 다른 수사기관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이 정말로 이 정권이 그렇게 이런 수사청을 설치하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국수본을 설치한 게 당당하다면 대통령이든 총리든 장관이든 윤석열 씨가 지금 자기 직을 걸고 이걸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당당하면은 국민들한테 직을 걸고 국민들 판단을 받는 그런 자세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안타깝기도 하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썩썩썩썩 모의해서 국민 여론이 어떻든 국회의원 숫자로 밀어붙여서 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가지고 법 만들어가지고 법을 안 지키면은 법치주의에 맞는 법에 따르라. 그 운운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법에 따라야 된다고. 이럴 때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수사청 설치도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 때까지만 시시하다가 끝나면 그냥 밀어붙이고 그렇게 될 이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